얘기하기 전에 우리 홍순빈 아나운서는 예비군 훈련 받다가도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홍순빈 아나운서를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 같다는 예, 많이 빠져 계시네요. 네. 네. 자, 이제 분위기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 끔찍한 사건요. 속수무책으로 이 폭행에 당하고 마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 여성을 구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걸까요? 김기혁 아나운서. 네. 백주 대낮에 60대 남성이 50대 여성을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이고, 네. 네, 일단 화면을 보면서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CCTV 화면인데요. 네. 예, 지금 폭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디로 끌려가네요. 예. 남성이 여성을 끌고 골목길로 들어갑니다. 네. 사람들이 못 보게. 네. 들어가서 이제 폭행이 막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발길질하고 네. 예, 골프채가 제대로 이제 안 보이지만 골프채로도 내리칩니다. 그런데 네. 옆에 있던 기사분이 네. 트럭 기사분이 달려가서 말리게 되죠. 어허. 자, 이 상황에서 피해 여성은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사람이 트럭 기사분이 갑자기 황급하게 네, 나오네요. 네. 뛰어나옵니다. 어허. 그리고 도망가죠. 그리고 옆에 있던 자전거를 끌던 네. 청년이 이 사람을 잡게 되는데요. 네. 저때 바로 염산을 꺼내서 아하. 뿌렸던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남성이 도망을 가게 됐고요. 네. 그 광경을 바라본 자전거를 탄 청년이 이 남성을 붙잡게 된 겁니다. 아니, 염산까지 등장했다는데 대체 김복준 의원이 대체 애초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 대낮에 골프채가 등장하고 염산이 등장하고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겁니까? 이 가해자하고 피해자는 남녀 관계인데 한 1년 정도 서로 만났다 해요. 아하. 근데 이제 저렇게 성질이 난폭하고 저런 사람이니까 아마 저 여성분이 이별을 통보했겠죠. 헤어지자고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이제 뭐 그동안 자신이 뭐 좀 돈도 좀 썼고 네. 헤어지자고 한 거에 대해서 이제 감정을 품고 지금 보니까 상당히 위협적인 상황이네요. 네. 저렇게 골목길에 데려가서 골프채로 마구 휘두르고 네. 아마 이제 말리는 사람한테 염산을 뿌린 건데요. 네. 그렇죠. 염산도 아마 피해자한테 뿌리려고 준비한 걸로 보여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애초에 염산까지 준비했다면 정말 끔찍한 범행을 애초부터 벌이겠다고 마음을 먹고 치밀하게 준비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혹시 이제야 제가 김기혁 아나운서 말을 듣고 보니까 앞서 CCTV 영상에 흐렸습니다만 두 번째 자전거를 탄 남성이 합세를 했을 때 그 애초 가해자 몸에서 약간 어떤 물체가 날아가는 거 보셨어요? 그게 바로 염산통인 것 같다고 지금 추정이 돼요. 그 전에 트럭 운전기사분이 그 여성분을 구해주려고 이 몸싸움 벌일 때 그 남성분이 튀어나왔잖아요, 골목에서. 그렇죠. 그때 뒤따라 나왔을 때 아마 염산을 애초 여성분한테 뿌리려던 염산을 그 트럭 기사분한테 뿌리려고 그렇죠. 준비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예. 앞서 상황 좀 설명해 주시죠. 네네. 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네. 여성에게 뿌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네. 이 남성이 나를 와서 말리니까 내가 하려던 행동을 말리니까 그리고 여성은 도망갔고요. 네. 그 상태에서 염산통을 꺼내서 여기 잘 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예. 네. 말씀 계속하시죠. 예. 네네. 이제 튀어나올 겁니다. 자, 한 보세요. 분이 튀어나오고요. 이때 자세히 보시면은 뭐가 날아갑니다. 이게 뭔가 뿌립니다. 네, 뭐가 네. 날아가죠. 네, 그렇죠, 바로 저겁니다. 그렇죠. 네. 저게 이제 염산통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네. 만약에 지금 자전거 탄 분이 막지 않았다면 그러니까요. 끝까지 쫓아가서 이 염산을 뿌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 자전거 탄 남성분도 이 가세를 하려다가 오히려 저분도 염산에 피해를 당할 뻔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런데 맞습니다. 김기현 아나운서, 네. 저 남성이 이제 저 시민들의 정말 용감하신 시민들의 이 합세로 이 현장에서 검거가 됐는데 저 남성 잡고 보니까 소지품에 정말 흉측한 물건들이 다 들어있었다면서요? 예. 골프채와 염산은 이 남성이 이미 사용을 했죠. 네. 그런데도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네. 과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여성을 찾아왔나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네. 흉기가 또 가방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야, 이거면은
이 사람의 의도는 정확하게 좀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근데 되게 제가 네. 황당했던 거는 염산이 한 통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염산이 세 통이나 있었다라고. 세상에. 하니까. 어허. 과도가 있었고 염산 세 통이 있었었고 골프채가 있었다는 건데 네. 만약에 저 남성분이 트럭에서 내려서 도와주지 않았다면 여자는 당연히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네. 또 이 남성분도 사실은 그 자전거 타고 가던 분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염산에 아마 맞아가지고 아마 중상해를 입었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 그 가해자인 남성분은 솔직히 말해서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였었어요. 그러니까요. 저 때가요, 밤 시간도 아닌 대낮이었습니다. 대낮에 저런 끔찍한 폭행을 당했던 여성, 이 부상 정도가 심했을 때 일단 당시 상황을 목격하신 분의 얘기를 좀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목 안에서 여자분을 넘어뜨린 상태로 막 골프채로 막 가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저러다 큰일 나겠다 싶어갖고 이제 뛰어 들어가갖고 그 골프채를 제가 좀 뺐고. 인터뷰는 짧았습니다만 당시 상황을 그대로 그냥 알 수 있다 이런 생각 드는데 근데 김기혁 아나운서 네. 저 여성분요 골프채에 맞고 아마 이 엄청난 폭행에도 이 골목에서 보이지 않는 상황도 있었습니다만은 엄청난 폭행을 당했을 것 같아요. 부상이 정도가 심했을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이 여성은 이 시민들이 맞기 전까지 네. 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머리 부분이 찢어져서 피를 흘리고 어우, 있었고요. 세상에. 그리고 새끼손가락이 골절된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범행을 저지른 남성을 막은 시민들, 네. 시민들에게도 부상이 좀 있었습니다. 네. 40대 남성이 왼쪽 쇄골과 그리고 아하. 오른쪽 6번 갈비뼈를 다쳤다고 아이고, 합니다. 네. 지금 하마터면 정말 이만하기 천만다행인데요. 하마터면 더 큰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것 같은데 황 박사님. 네. 저 영상에 나오신 앞서 트럭 기사분 그리고 나중에 나오신 자전거 타고 가시다가 내리신 시민분 이 두 분은 정말 용감한 시민상 줘도 아깝지 않아요. 아, 그럼요. 네. 이 두 분이 그 시민상 또 포상금을 얼마를 받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굉장히 많은 금액을 포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것과 더불어서 이런 용감한 일을 하신 시민분들에게는 정말 광범위하게 훨씬 더 많은 네. 그런 보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네. 이게 자기 목숨과 자기가 부상당할 수, 이미 이제 부상을 당했죠. 이 두 분은요. 네. 목숨을 걸고 그렇게 정의롭게 나서서 나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을 네. 길에서 도와주기란 정말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사실 우리 사회가 좋아지는 거고 뭐 사회적 자본이 좋아지는 거고 결국은 우리에게 혜택이 돌아오는 건데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네. 이런 포상이라는 거 네. 누구는 뭐 이렇게 밝혀지면 누구는 포상을 하고 밝혀지지 않고 그냥 의인이 사라지면은 뭐 그냥 그런가 보다 네.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요. 무조건 어떤 일이 있어도 찾아서 포상하는 네. 그런 어떤 제도라고 할까요? 네. 그렇게 마련되면 근데 좋죠. 제가 봤을 때는 포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렇게 다쳤을 때 제대로 치료도 안 해주는 경우도 사실 많고요. 아하, 포상금 네. 얼마 되지도 않고요. 네. 저분의 저는 저 그 시민들의 가족들이 얼마나 놀랬을까 사실 그거 생각해 보면 지금 운이 좋아서 저분은 저 정도에 그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현실적으로 네. 뭐 의인에 대해서 뭐 상 주는 것 자체는 돈이 안 드니까 별로 그렇게까지 뭐 안 주고 그러진 않겠지만 네. 실질적으로 저런 것에 대해서 도와주다가 다친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치료해주고 이런 것도 사실 되게 미흡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을 오히려 더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노영희 변호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물론 우리가 이렇게 영상을 보고 사건을 다루다 보니까 저 두 분이 저 피해를 당하신 여성분을 구해줬기 때문에 용감한 시민상, 의인상을 줘도 아깝지 않다고 하지만 저 두 분의 가족들이 볼 때는 이 소식을 나중에 접한 다음에는 이랬을 거예요. 아이고 이 사람아 또는 아이고 여보 그게 무슨 거기에 어디라고 그걸 끼어들어요 남의 일에 분명히 그럼요. 이랬을 수도 예. 있어요. 네. 근데 김복준 의원님 예, 예. 이 사건을 접하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아니 대체 염산은 그냥 우리 주변에서 아무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라고 물어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사람이 소지하고 있던 염산 세 통이 네. 일반적으로 약국 같은 데서 살 수 있는 화장실 청소용 네. 희석이 물하고 이 혼합이 많이 된 네. 붉은 염산인지 뭐 아니면 진짜 화공약품 상에서나 취급할 수 있는 어떤 고농도의 염산인지 네. 모르겠습니다만은 아. 분명한 거는 화공약품에서 이
약품점에서 이 염산을 살려면 화학물질 관리법에 의거해 가지고 가서 자기 이름, 주민번호, 뭐 연락처 이거 다 적고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한테는 사실 그런 의미가 없지요. 왜요? 네. 이 사람은 백주대낮에 여성을 뭐 골프채를 휘둘러서 이미 뭐 살해하려고 또 준비하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이 염산을 구입하는데 무슨 뭐 제약을 받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또 인터넷에서도 또 이게 구입하는 게 쉬워요. 사실 그러니까요. 생각보다. 그래서 네. 상당히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네. 황산테러니 뭐니 해서 단속은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제 좀 맹점이 있죠. 네. 허점이 있죠. 예. 저렇게 끔찍한 폭행을 당했던 여성 혹시 그 전에는 이런 비슷한 일이 없었던 걸까요? 경찰의 얘기를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상황이 좀 어땠어요? 나오니까 그냥 이렇게 가로채갖고 골목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골프채를 막 때리니까 마침 거기를 지나던 그 차량 그 차량 기사가 이제 내려갖고 그걸 말려요 들어가서. 그러니까 여자가 도망 나와요. 도망 나오고 이제 서 있는데 조금 있으면 또 이 남자도 금방 바로 도망 나와요. 그 염산을 3통을 준비했었는데 한 통을 이렇게 따요. 그러니까 겁이 나니까 이 사람이 나와요. 나오니까 이 사람이 쫓아나와요. 쫓아나오니까 그 옆에 삼자가 또 시민 하나가 그 사람을 바로 나오자마자 자전거 타고 와서 거기서 세워놓고 바로 제압을 해버려요. 그 상태에서 염산이 바닥에 뿌려진 거예요, 한 통이.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112 신고해서 피의자가 연예인 상태고 구속이 됐어요, 구속이. 진술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본인이 뭐 1회 때는 그런 사실이 없고 그냥 겁만 주려고 했다고 2회 때는 거의 뭐 인정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혹시 왜 때렸다고 하던가요? 네. 여자가 헤어지자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자기가 그동안 자기 돈도 쓴 게 있고 뭐 전화 오고 그러니까 다 씹어버린다고 이제 그 열받는다고 죽여버린다고 이제 순간적으로 그렇게 느낀 거예요. 정말 이 당시 이 경찰의 얘기만 들어봐도 당시 상당히 긴박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저 때가 천만다행 주변에 그나마 인적이 드물어서 다행이죠. 혹시라도요. 맞아요. 저 염산이 실제로 뿌려져서 주변에 지나가던 노약자분, 어린아이들한테 혹시 이 염산이 피해가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끔찍합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이 용감한 시민상을 줘도 아깝지 않을 이분들이요. 이랬답니다. 60대 남성이 사정없이 골프채를 휘두르는 모습을 보니까 상황이 심각해 보였다. 반사적으로 나서게 됐다. 이런 말을 하셨고요. 그리고 염산 뿌리는 것을 막을 수 없겠다 싶어서 또 다른 분이 도와주셔서 큰 일을 면할 수 있다면서 또 다른 분에게도 또 공을 나누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셨는데 황 박사님, 네. 앞서 이 경찰 얘기 들어보니까요. 왜 때렸던가요? 라고 저희 제작진이 물어봤더니 여자가 헤어지자고 하니까 자기가 그동안 여자한테 쓴 돈도 있고 이게 뭐예요? 본전 생각나는 거예요? 뭡니까 이게 대체? 그러니까 이 용감한 시민과 어쩜 이렇게 대비되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글쎄 얼마나 많은 전 재산을 다 갖다 이 여자에게 썼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런 돈과 그런 비용을 줬을 때 그 줄 때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둘이 서로 좋은 관계였고 그러니까 여자에게 뭐를 많이 줄 수도 있고 그랬겠지만요. 이 남성도 이 여성과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고 그냥 단지 연인 관계였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고 있었다면은 네. 아니 이걸 그냥 내가 그냥 온전히 주는 것으로 끝난다라고 생각을 했어야지 나중에 헤어지자고 했을 때 내가 그때 줬던 돈 다 무효야 돌려줘라고 네. 했다는 거는 지금 이분이 참 나이도 60세 예 네. 그런데 참 그렇습니다. 네. 근데 노 변호사님, 이번 사건도 넓은 의미로 보면 데이트 폭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보통 통칭은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문제는 저런 식으로 이별을 통보하는 전 여자친구 혹은 여자친구에게 저런 식의 그 이별을 못 받아들이고 폭행이나 살인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그러다가 오히려 그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범행을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그냥 단순하게 데이트 폭력이다라는 식으로 말을 해버리게 되면 네. 정말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 너무 사랑하는 감정이 커서 그 사람을 못 잊어서 하는 건가 보다라는 식으로 약간 동정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거든요. 저는 그런 식으로 부르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고요. 저런 행위를 엄벌하기 위해서는 네. 오히려 저런 사람들은 믿고 있는 사람을 더 그 믿는 마음 때문에 오히려 약간 방심하는 틈을 타서 더 저런 식의 행동을 한 거기 때문에 네. 더 엄벌에 처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솔직히 봅니다. 예.
그러네요. 노 변호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데이트 폭력은 어떻게 보면 저런 범죄를 그냥 더 덮어버리는, 포장해버리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으니까 오히려 사용을 자제해야 된다. 그런 생각도 해보겠습니다.